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면 저는 27기에 합격을 했고요. 지금은 노무법인에서 실무 업무 담당하고 있고 프라임버퍼학원에서는 작년부터 사회보험법 강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원 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남겨주신 질문사항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험에 막 진입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전반적인 수험 생활에 대한 부분이나 뭔가 마인드,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한 점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직장과 병행이 가능하다고 보는지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직장과 병행하시는 분은 다른 것보다도 본인의 업무라든지 회사의 그런 시간을 비춰봤을 때 내가 실질적으로 공부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회사는 뭔가 회식도 많고 나는 야근도 많아서 평일에는 공부를 못한다 라고 하면은 주말밖에 시간이 없으신 거고요. 우리는 좀 칼퇴하고 회식도 필참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 그 시간에 다 투입이 가능하신 거니까 본인이 투입하실 수 있는 시간을 확인을 하시고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지금 이 시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냐라고 질문을 많이 주셔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사실 아직 올해 2차 시험이 치러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뭔가 전속력으로 이제 공부를 준비하시기보다는 저희 수험 카페 가시면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을 하신 다음에 실제로 수험 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수집하시는 거예요. 어떤 선택 과목을 어떤 이유로 선택을 하는지, 강사님들의 특성은 뭔지, 장단점 이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합격 수기를 좀 많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불합격 수기도 몇 가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지금 많이 수집을 해놓으셔야지 나중에 내가 이걸 선택했는데 주위에 이제 스터디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하면 지금 내가 선택 과목을 바꿔야 되냐? 강사를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하시거든요. 지금 최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하시고 나는 이게 맞겠다라고 하셔야지 나중에 흔들리지 않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험 기간 중에 시간 관리 요령이랑 뭔가 수험 생활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셔서 그 부분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네요. 제 얘기를 좀 드리면은 저는 1년 8개월 정도 공부를 했었는데요. 먼저 처음에는 사실 생동차라서 저는 불합격을 했었고 두 번째 유예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실제 공부한 스케줄을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부 시작 시간을 적어도 시험이 시작하는 시간에는 맞춰주셔야 돼요. 저도 아침잠이 많고 좀 밤에 집중이 잘 되는 스타일인데 새벽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시험 몇 달 앞두고 내가 바꾸면 되겠지. 근데 본인이 사실 몇십 년 생활 패턴 가져오신 거를 아무리 중요한 시험이라고 하셔도 바로 앞두고 바꾸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미리 좀 이렇게 공부를 그때 시작하도록 1년, 2년 맞춰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에요. 이제 실제로 제가 2차 과목 위주로 좀 공부를 한 거는 동차생 여러분들이라고 하셔도 1차를 매일매일 복습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2차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하루에 4과목을 하실지 2과목을 하실지는 공부해 보시면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노란색 표시를 했던 건 공부는 대충 이제 10시, 11시에 첫 회도 끝을 냈었는데 첫 회에는 공부 끝내면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밥만 먹고 공부했는데 더 이상 이제 책을 보기가 싫었기 때문에 자기 전에는 좀 핸드폰을 하거나 아니면 저도 쉬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근데 제가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기간에 뭔가 학교를 다니면서 실제로 왜 불합격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절대적인 공부량이 좀 부족했구나 싶어서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정말 예외적인 분들 빼고는 정말 많이 하루에 10시간 집중하거든요. 책상에 앉아서 계속 공부를 그 이상 하시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하는 시간 아니면 밥 먹고 잠깐 이렇게 자투리 시간을 좀 계속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고 사실 두 번째 해에도 처음부터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걸 결심하게 됐던 계기가
이제 공부 끝나고 밤에 이제 어두컴컴한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누가 이제 그 책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정류장에서. 그래서 이 밤에 저 정도로 공부할 사람은 우리 노무사 시험은 아니겠다. 뭐 행시 정도 돼야 이걸 하겠지라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같은 버스를 타서 보니까 노무사 행정쟁송법 판례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내 경쟁자들은 이 정도로 시간을 활용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저도 좀 그렇게까지 하게 됐었고, 여러분들도 꼭 각 잡고 하시는 공부만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10분, 20분 이런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여기 오셨을 때에는 뭔가 내년 합격에 대한 기대를 하고 오시는데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주위에서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1년 안에 2차 하면서 1차 하는 건 무리다 라고 얘기를 유예생들이 많이 하실 거고, 실제로 하시다 보면은 2차 하면서 1차 하는 게 쉽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중간에 그럼 올해는 내가 2차는 좀 이렇게 편하게 가고 1차에 올인하겠다라고 바꾸시는데, 지금부터 좀 마음을 굳게 내년에 동차 합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목표를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세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로는 수험 적합한 공부를 하자입니다. 간혹 이제 공부는 열심히 하시는데 수험 적합하지 않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랑 관련해서는 지금 뭔가 강사님들이나 과목에 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하시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수집하셨으면 그 선택하신 강사님을 믿고 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책이랑 이런 것들로 좀 단권화도 하시고 수업에 집중하시는 게 오히려 합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 아끼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공부하실 때 저도 그랬고 좀 시간을 자꾸 아끼세요. 굳이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 나중에 더 시험을 앞두고 몰아서 하면 되지라고 하시는데, 1차 시험도 지금 들으면 내가 까먹으니까 나중에 들어야지 하는데, 나중에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12월 이전에 지금 하실 일은 토익 점수 확보하시는 거랑 1차 기본 이론 정도는 좀 다 들어주셔야지, 특히 민법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그래야 이제 내년 진짜로 2차 합격까지 좀 노려보실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확하게 공부하자인데, 실제로 이제 공부하실 때 하루에 몇백 페이지씩 책은 읽으세요. 근데 나중에 진짜로 백지에 쓰려고 보면은 남는 게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달달 암기를 하시건 계속 읽으시건, 오늘 본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백지에 쓰실 수 있어야 공부가 다 되신 거다라는 생각으로 좀 임해주셔야 될 것 같고, 스톱워치는 아마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활용을 했었어요. 이게 안 맞으시는 분은 뭐 활용을 안 하셔도 되겠지만, 실제로 이제 스탑워치를 누르면 나중에는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뭔가 파블로프의 개처럼 그 딱 누르는 순간은 집중이 시작되고, 또 이제 다시 누르면 좀 쉬고,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내가 하루에 얼마만큼 집중하고 있는가도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활용을 한번 해보시고 맞으면 끝까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차 수험이랑 관련된 내용을 좀 드려야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 많이 주실 것 같은데, 1차는 보통 1월부터 하지 않느냐, 왜 지금부터 해야 되냐, 그리고 이거는 사실 2차 공부와 병행 시 1차는 한 달만 준비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차 합격률 다 말씀을 주셨는데, 넘어갔네요.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작년도 합격률은 60%예요. 이게 이제 생각보다 낮지 않다라고 말씀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10명 중에 6명만 합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불합격자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쉬운 시험인데 불합격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지금부터 좀 1차를 대비를 하셔야 되냐? 학원 커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보시면은 2차가 이렇게 아래처럼 진행이 되는데 1차 시험 끝나고 9월 전까지 GS 3기가 한 번 더 진행이 돼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1, 2차가 겹치지 않는 시기는 7, 8월이랑 9월에서 12월. 그러니까 올해 12월이 지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2차 수업을 계속, 방학은 좀 있겠지만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9월 전에 사실 지금 이제 특별히 뭔가 준비하실 게 따로 없어요, 2차와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본 이론을 미리 한번 돌려놓으시면 좋죠. 그럼 한 가지 이제 아까 앞선 질문에 답을 드리면, 1월부터 하지 않냐,
1월부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GS 1기가 이제 어떤 과정이냐면은 노동법 수업만 듣더라도 그 수업 듣고 복습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데도 이제 여기 1차 강의 들으시려면 시간이 없겠죠. 그래서 12월 전에 토익은 꼭 끝내 놓으시고 1차도 나중에 한 달 준비하는 거 맞거든요. 근데 그 한 달 동안 강의도 듣고 문제도 푸시고 최종 정리도 하는 게 아니라 기본 이론 강의 다 들으시고 문제풀이도 좀 해보신 분이 막판에 가서 한 달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판 스퍼트 뭐 3주, 한 달 이렇게 내시려면 지금 적어도 이 노동법 과목에 사회보험법 과목에 어떤 내용을 다루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를 알고 나중에 한 달을 가셔야지 그때 가서 강의를 들으시고 다 문제 풀고 하시려면은 과목이 이제 실질적으로 5과목 정도기 때문에 좀 힘이 붙입니다.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제가 빼먹은 게 저희 이제 1, 2차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합격 기준만 좀 말씀을 드리면 1차는 평균 60, 꽈락 40점 없으면 합격하시고요. 2차도 기준은 그렇게 공개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진행이 되는 게 2차는 300명 합격선을 두고 사실상 상대평가로 나머지는 탈락을 이제 불합격시키는 시험이기 때문에 저희 시험의 이제 본선은 2차죠. 그러니까 1차를 너무 집중하셔서는 안 되는데 1차에 그렇다고 너무 조금 시간을 투입하시면 특히 민법이나 사회보험법에서 한 문제, 큰 점수 차이가 아니라 정말 4점 이 정도 차이 나서 불합격하시거든요. 그럼 2차를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모의고사 성적이 나와도 내년으로 미뤄지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도대체 1차에 얼만큼 투자를 하셔야 되냐? 아까 조여운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분들 상황을 먼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소 나의 공부 역량. 저 같은 경우는 역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비법, 비경영입니다. 그래서 법도 익숙하지 않고 경영학도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차로 준비했을 때 저는 9월에 입문을 해서요. 기본 이론 강의 다 듣고 문제풀이도 제가 자신 없는 과목은 다 들었어요. 학원 커리대로. 그 다음에 나중에 1차 시험 한 달 앞두고 준비해서 합격을 했었습니다. 근데도 이제 시험 당일에 가면은 체감 난이도는 낮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가셔서 정보 수집하시면서 내가 법학과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경영학에 조금 더 투자를 하셔야 될 거고 경영학과다라고 하시면 법 과목에 좀 투자를 하시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하는 사회보험법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1차 시험 과목은 보시는 것처럼 영어는 이제 뭐 토익이나 이런 어학 성적으로 대체가 되실 거고 선택 과목 한 가지 이제 선택을 하시면 진행이 되는데 사회보험법 같은 경우는 2차 과목이랑 겹치지가 않아요.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겹치지는 않기 때문에 도대체 여기에 얼마만큼 공부를 투입해야 되냐 이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십니다. 그렇다고 지금부터 외우면 까먹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언제 얼마만큼 투입을 해야 되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출제 유형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출제 유형은 문답형입니다. 이 이름 그대로 문제를 주고 답을 바로 고르는 유형이죠. 그래서 보시면 끝에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정급여 일수 표를 알면 맞추는 문제고 모르시면 못 맞추는 문제예요. 사회보험법에서 가장 기초적인 문제지만 그 표를 정확하게 아셔야 맞출 수 있는 문제죠. 다음에 내용 열거형도 뭔가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건데 이것도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아시면 맞추는 문제, 모르면 못 맞추는 문제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지형은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건데 실제로 이 문제의 답은 모든 국민에게 설명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서 이게 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이 내용을 안다 해서 맞추시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문제가 나오는 포인트나 선지가 변형되는 것들을 확인하셔야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객관식이라고 하면 무조건 문제만 많이 푸시거나 무조건 기본 이론만 많이 암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가시는데 실제로 사회보험법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유형을 맞추시려면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선지형을 맞추시려면 문제를 여러 번 풀어서 눈에 익히는 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진행하는 프로세스에서 실제로
기본 이론 저희 과정에서는 사회보험법 전체 체계, 사회보험법에서 꽈락이 나오는 이유도 내용은 모르지만 한 달 안에 그냥 다 외워서 가시는 거예요, 급하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도대체 노무사 시험에 이게 왜 나오는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전체 법령 중에서 이게 왜 중요하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주로 다룰 거고요. 필수 암기 내용 숙지인데 제가 강의 계획서 보시면은 5분 사보라고 해서 이제 쪽지 시험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담이 되는 선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고용보험법 배웠으면 반드시 이 내용은 알아야 된다. 이것만 정리해서 드리고 쪽지 시험으로 보시는 거죠. 당연히 내년 시험 전에 까먹으세요. 근데 한 번도 안 본 내용을 그때 가서 외우는 거랑 한 번 수업도 듣고 외웠던 내용을 까먹고 외우는 거랑은 사실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과정에서도 기본 이론 내용은 간략하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기출 유형을 제가 분석해서 드리면서 작년까지는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뭐 이런 게 문제에 나오겠다 따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종 파이널까지 마무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사실 궁금하신 점은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제가 담지 못한 내용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메일 주소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남아서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이제 같이 좀 전략을 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에 이제 2차 시험 합격을 위해서 공인노무사 1차의 효율적 합격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7월 8일 첫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